네, 여러분들이 귀한 손님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차를 대접합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조주 스님은요, 누가 오든지 차나 한 잔 들게 그러셨답니다. 아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쭙는데도 차나 한 잔 들게. 그럼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네도 차나 한 잔 들게. 차 한 잔 들으라는 법문이 또 유명한 선문답으로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의 공부는 우리 차에 대해서 좀 주마간산격으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를 선택할 때도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차가 좋겠다,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차로 저분은 대접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천하에 지금 넘치는 게 차인데 이 차를 좀 구별하는 법, 차에도 음량이 있다, 물에도 음량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는 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물을 내동댕이 쳐가지고 거품을 일으킨 물은 양적인 물입니까? 음적인 물입니까? 차를 따를 때도 위에서부터 쭉 따르는 것이 양적일까요? 아니면 살살 고요하게 따르는 것이 양적일까요? 여러분들이 차를 마시는데 여러 가지 다도가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아주 고요하게 하는 것을 법도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하신 경봉선사 문 중에 가끔 제가 들락날락했습니다. 양산 통소사 위에 극락암에 추석하고 계실 적에 어떤 일본에서 오신 다도를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서 한국의 차 먹는 법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물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먹지 그러셨답니다. 뭐 너무 법도 따지고 목에다 힘주고 뭐 돌돌돌 떨어가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장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본심을 읽는 것이 차 먹는 법입니다. 아유 일권경 나에게 한 가지 경전이 있으니 불인지묵성이라 따라드리겠습니다. 종이나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에게 한 가지 경전이 있으니 아유 일권경이니 종이나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개 무일자하니 펼쳐 열면 한 글자도 없는데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큰 광명을 놓는다. 저희 사부님이신 수덕사 방장이셨던 해암선사께서 심심함은 읊으셨던 유명한 개송입니다. 아유 일권경하니 나에게 한 가지 경전이 있으니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활자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요. 페이퍼가 아니다 이게요. 전개무일자 펼쳐 열면 할 글자도 없는데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큰 광명을 도는구나. 아유 아주 그냥 심심하면 그 범패로 저희들이 가면은 혼자서 이렇게 음풍을렁을 하시던 어르신네가 쟁쟁합니다. 자, 그런데 차를 먹는 그 놈이 누구냐를 항상 살피면서, 그래서 참맛이 어떻습니까? 스님 오늘 참맛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산소탄이라 남산에서 숯 굽는 맛이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어안이 벙벙하지만 이 노선객이 던지는 말에는 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너무 비싼 차, 뭐 우전차 몇십만 원짜리 좋아하고 싸구려 커피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차는 여러분들이 음량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기생첩도 안 준다고 하는 두 번째 따르는 차, 이런 것은 정말 기가 막힌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잡수면 될까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도 뭐 좀 근사한 뭐 좀 기름진 거 잡숫고, 그 차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름진 거 잡수는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름진 거 잡순 거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블랙커피 나와요. 아무리 커피 잘 잡수는 분도 블랙커피 공복에 들으시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전국의 애연가 여러분, 제발 공복 담배 좀 끊으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던 분
패싹 말라가지고 키는 188에 몸무게가 59kg가 나가요. 59kg. 세상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대나무처럼 피쩍 말라가지고. 근데도 공복에 담배가 아니면 입이 침이 안 고인데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서 땡기는 건 다 알아서 지가 땡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건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들 차 좋다고 남용하시지 마세요. 꼭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사에게 상담하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차 좋다고 남용 말고, 차사가 어디 있어요? 차사가 지금 차를 전문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아서 먹어야죠. 저 경상북도 죽변에 어디 찻집에 가니까 대나무 잎새구차가 기가 막히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대나무 잎새? 대나무 잎새차가, 저는 이제 먹기도 전에 우리 한의사들은 또 배운 약상가가 있어가지고, 대나무 잎새구는 동의보감에 약상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나무 약상가 써보세요. 한번 그러면 있으면은 나와서 대나무 잎새구에 대한 약상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잎새구가 다 아주 근사하게, 비싸긴 좀 비싸더라고. 6,000원 내지 7,000원 정도 되는데, 배운 거하고 좀 달라요. 법제를 어떻게 잘했는지 대나무 잎사구 차를 잘 울고내는데, 대나무 잎사구 생각할 적은 아무래도 조금 꺼끌꺼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퉁퉁한 사람들의, 담이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중풍에 쓰는 약이거든요. 그러나 중력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갖다가 그 대나무 태를 묘하게 잘 태워서 그 기름을 낸 건 중력이라고 해서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중풍약으로 씁니다. 말하자면 이 기혈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진액이 없는 분들한테 쓰는데, 축엽미감의 치번갈. 축엽은 맛이 달짝지근하니 번갈을 없애준다네요. 약간 여름철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번열, 덥네 할 때 이걸 번열이라고 그러거든요. 갈증을 없애준다고 그랬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축엽 자체로 그냥 우리가 달여서 쓸 적에는요, 약간 퉁퉁한 사람들의 번열에 좋지, 마른 사람들 축엽 잘못 그냥 법제 안 한 거, 제가 먹은 건 놀랍게도 법제를 잘 해내는데, 법제를 하지 않고 그냥 축엽 달인 거는요, 마른 사람들은 목이 갑자기 깔깔해와요. 축엽 그냥 끊어서 한번 잡숴보세요. 그 꺼끌꺼끌한 탄닌 성분, 사포닌 성분 같이 꺼끌꺼끌한 것을 우리는 한의학에서 산미라고 합니다. 산미. 떨다. 그 친구 참 떨게 생겼네.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 매끄럽지를 못하고 꺼끌꺼끌하다. 자, 떫은 거, 우리가 대표적인 거 중에 떫은 거가 뭐 있죠? 도시, 엑스리, 뭐죠? 도토리. 예? 도토리가 떫죠. 그 다음에 도엑스지 뭐죠? 도엑스지? 도라지. 떫죠. 그렇죠? 그러니까 떫은 것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마른 사람들한테는 해롭습니다, 여러분. 도라지하고 음양이 맞는 것이 뭘까요? 도라지는 좀 꺼끌꺼끌한데 좀 미끌미끌하고, 음양이 맞는 게 뭘까요? 그렇죠. 고사리죠. 여러분들은 한 번씩 제 강의를 들었으면 생각하는 음양관이 있는, 우리 차를 하나 보더라도 물을 하나 보더라도 음양이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속에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성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코와 눈과 혀. 제가 요새 좀 아파가지고 혀에 백태가 많이 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아주 백태가 끼고 나니까 음식 맛을 모르겠어요. 냄새도 잘 안 나고. 육군이 청정할 때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떫은 맛은 떫게 느끼고 미끌미끌한 건 미끌미끌하게 느껴야죠. 뚱뚱한 사람한테 왜 고사리를 자꾸 얹어줘요? 거기다가 비빔밥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치즈나 버터나 많이 주는 거예요? 마른 사람에게 도라지를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물론 뭐 소금물로 빼가지고 뭐 별 부작용은 없다 하더라도 생도라지를 우리가 약으로 쓰는데, 한의사들은 이거를 길경이라고 약으로 쓰는데요, 여러분 다 이게 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차가 안 될 게 없어요.
심지어는 뽕잎도 차로 나오죠. 지금 차 안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감잎, 솔잎 웬만한 거 차로 안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떫은 맛이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맛이 달짝지근하냐, 또 쌉싸부리하냐, 쓴맛이 있느냐, 어떤 것은 또 짠맛도 있거든요. 짭짜부리하냐. 요새 뭐 함초 유행하잖아요. 함초가 짭짤한 맛인데 뚱뚱하고 냉한 사람이 함초를 좋아한다고요? 함초차를 좋아한다고요? 여러분들,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족대양 방광경을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짠맛이 있는 모든 식물이건 모든 광물질이건 짠맛은 뭐라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 몸을 차게 합니다. 근데 왜 함초를 뚱뚱한 건 냉화물이 잡수고 지난번에 부작용 생각하고 무릎이 부어서 오셨냐고요. 함초 좋아하지 마세요. 마르고 여리는 사람들 함초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뚱뚱하고 냉한 사람들 몸 안에 그러잖아도 물이 많은데 왜 물을 더 넣어줘요? 더 차게. 이 맛의 미학을 모르신다면, 기의 승강부침, 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미묘한 차의 세계를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뱃삭 마른 188cm에 59kg 청신사 거사님, 제발 공복담배 좀 끊으세요. 꼭 피우고 싶거든. 부페 같은 거 배불리 먹고 나서 한두 모금 정도 하시는 모를까. 뱃삭 말랐는데 그런 혓바닥으로 무슨 차맛이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죽엽을 그냥 썰어서 만들 경우는 비록 맛이 달고 번갈, 번열과 갈증을 없애준다 하더라도 바로 맞는 건 위험합니다. 제가 먹어본 차는 법제를 잘 해가지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매끌매끌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감하면서도 이건 삽하다고 봐야 됩니다. 죽엽이 꼬꿀꼬꿀하죠. 죽엽이 미끌미끌합니까? 정천 안면에 천식을 착 가라앉혀 주는데, 존경하는 시청자 사부대중 여러분, 죽엽요 마른 사람 그렇게 작용 안 합니다. 퉁퉁한 사람들한테 천식에 이게 번갈 같은 걸 내려주고 거습작용이 있어요. 수분을 걷어먹습니다. 안면 잠을 잘 오게 하면서 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말 썼는데 무슨 말이죠 이게? 철자? 무슨 철자야 이게? 뭐 한다는 철자야 이게? 마시다. 마셔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없애준다는 말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담가철이라 담도 가히 없애준다. 그러니까 죽엽도 이제 난리 났네. 야, 죽엽만 먹으면 살도 빠지고 잠도 잘 오고 기침도 좋아지고 번갈, 특히 여름철에 수확 내려준다고 그러지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른 사람들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퉁퉁한 사람들, 특히 뚱열 체질들, 태음인 열성 체질에 끝내주는 약입니다. 여러분, 뚱열 체질에. 그럼 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력이라고 해서 대나무로 만든 기름이 있어요. 중력. 이거 한 숟갈씩 드시면 마른 사람들, 특히 중풍 걸린 사람들, 자꾸 이 피부가 떨리는 사람들, 그리고 백태가 많이 끼는 사람들, 중력이라서 대나무 기름을 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중풍 걸린 분들한테 한 숟갈씩 약에다가 타서 먹으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내버릴 데가 없어요. 대나무는요, 그 이파리에서부터 저 뿌리까지 내버릴 데가 없습니다. 죽엽차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차는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든지 죽엽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중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기름이니까, 아하, 그거는 마른 사람한테 좋겠지. 뚱뚱한 사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중력 좋지 않습니다. 죽엽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이게 바삭바삭하지, 이게 어디가 그렇게 꺼끌꺼끌하지, 이게 미끌미끌한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죽엽을 생각할 적에는 일단은 퍼석퍼석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작설차도 독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설차 많이 잡수신, 심심하면 작설차 많이 잡수신 수행자 여러분들, 손바닥에 노래갖고 오셔서
아이고 작설차 많이 잡수시는군요. 네,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몸이 더군다나 좀 퉁퉁하시고 후덕해 보이면 얼마든지 드시라고 그럴 텐데 배싹 마른 데다가 노란 데다가 잠도 잘 안 오는 데다가 자꾸 불면이 있으신데 왜 작설차는 그렇게 잡숴요? 작설차가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그 맛 자체가 쌉싸름하고 작설차 한번 나와서 써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이건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다명이라고 해서 일명 우리 한방에서는 다명 미고 열갈식 이 작설차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 써드리는 모든 차 나와서 이제 하나씩 쓰세요. 이제 저 주격은 지우시고 여러분들 외우신 거 노승인 선생님도 나와서 하나씩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를 보는 방법에는요, 우선 차의 원산지 그리고 차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먼저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버섯차라 하더라도 여기 보지 마세요. 여기는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표고나 쌀이버섯이나 송이버섯이나 이런 버섯과 상황버섯이나 혹은 우리가 딱딱한 버섯이 또 뭐 있죠? 우리가 영지버섯이나 영지버섯과 상황버섯 종류와 표고, 쌀이 물론 그것도 조금씩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 송이버섯 이런 것들을 차로 만들 때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상황버섯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이 물으러 왔다. 그러면은 상황버섯이나 예를 들어서 능이버섯이나 두 가지를 물어왔다. 능이버섯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습지에서 자라서 위에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고, 쌀이, 능이, 송이 이런 종류는요 퉁퉁한 사람들한테 별로 권장할 바가 안 됩니다. 영지나 상황버섯처럼 딱딱하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은 뚱뚱해도 괜찮아요. 사람 따라서 권해야죠. 특히 송이버섯은요 여러분들 거의 미원 성분이 들었는데 송이버섯 잡수고서 여러분들 자꾸 살찌면 어떡합니까? 특히 습지에서 자란 거일수록 위로 많이 이 상황이 위로 많이 자란 것들은요 음적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피부라든가 속살이 전부 딱딱한 거나 영지나 상황버섯 같은 건 우리 한방에서 양명조금이라고 해서 건조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뚱뚱하고 마른 사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뚱뚱한 사람들은 상황버섯이나 영지버섯까지 딱딱한 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송이나 쌀이 느타리 뭐가 됐든지 버섯 중에서도 위로 많이 자라가지고 미끌미끌한 거는 뚱뚱한 사람들 권하지 마세요. 그것이 크게 볼 때 음양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이건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오늘 또 차 얘기 나오는 김에 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설차라고 하는 유명한 차입니다. 참새 혓바닥처럼 생겼다. 볶다 보니까 묘하게 오그라붙어서 참새 혓바닥처럼 생겼다고 작설차, 참새작자, 혓바닥 설자라도 쓰지. 나는 달마대사가 눈꺼풀을 던졌더니 하도 졸려서 던졌더니 이것이 되었다. 이게 잠도 안 오게 하는 모양이죠. 다명미고 열갈식 상청두목의 하소식. 맛이 쌉싸브리한데 열이 있으면서 갈증이 있는 것을 잘 휴식시켜 준다고 합니다. 상청두목에 위로 올라가서 눈과 머리를 맑게 하니 공부인한테 아주 좋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는 소화를 또 시켜주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픈데 여러분들 블랙커피나 이거 한번 마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특히 마르고 냉한 사람들, 아니 몸이 냉해서 열이 있지도 않은 데다가 이걸 그러잖아도 해열지제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자꾸 잡숴요. 그러고 소화될 것도 없는데 뱃삭 말라가지고 지금 오히려 저축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소식 아래로 가서는 자꾸 소화를 시켜버리는데 마르고 냉한 사람이 자꾸 마시다가는 창자까지 소화가 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작설차 우리가
뭐 고구전에 딴 것은 우전차라고 그래서 비싸게도 팔립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쓴맛만 특히 동하게 여러분들이 끓이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나중에 입맛에 가서 달짝지근하게 맛이 동하는 것이 묘한 차의 성분이죠. 그래서 맛은 쓴맛이 있거든 약간 튀어가서 군침이 돌듯이 달짝지근한 것이 동하면은 기가 막힌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맛이 잘 어우러진 것이 두 번째 차에서 어울린다고 그래서 뭐 기생접종 안 준다고 그럽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이제 여름철에 야 나는 눈이 나빠 그러니까 한의사한테 가니까 결명자차 먹으라고 그래. 결명자차 좋다고 양기 떨어진 분들 특히 전립선 있으신 분들 하초가 냉한 분들 남자분들 중에서 낭습 있는 분들 여자들 냉대하 있는 분들은 결명자 드시지 마세요. 이게 말이죠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은 많이 먹으면 양기를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단은 결명자는 약간 볶아서 쓰는 것도 묘합니다. 너무 차면은. 그러나 초결명이라고도 하고 결명자라고도 하는데 결명자가 어디 달짝지근하기만 합니까? 여러분들 잘 잡숴보시면 묘한 맛이 있죠. 말 줄이려다 보니까 그냥 감자로 하나로 해냈죠. 약간 볶아서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열이 많은 사람은 볶지 말라고 저는 많이 권유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냥 결명자만 쓰면 위험하니까 결명자 차를 생으로 볶지 말고 끓여 놓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참 결명자 차를 갖다가 보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눈은 나쁜데 하초는 너무 차다 이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뜨거운 생강차를 팔팔 끓여서 뜨거운 생강차. 생강이 사실은요 몸에 있는 더러운 기운을 없애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화창하게 하고 위장도 열어주고 뜨거운 생강차를 팔팔 끓인 데다가 찬 결명자차를 섞어서 음양탕을 제가 만들어서 많이 권유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면. 그러면은 뜨거운 생강차 기운은 아래 가서 뜨겁게 작용하고 찬 결명자차가 이걸 눌러주면서 묘하게 작용하거든요. 꼭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강차 뜨거운 데다가 찬 결명자차를 넣어서 하시게 되면은 눈도 보호하면서 하초도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간장에 열이 있으면 간은 밭때리고 눈은 전구거든요. 그래서 간은 밭때리에 해당하니까 밭때리 열을 제거해주면 눈도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간 명목탕에다 간을 씻어주고 눈을 맑게 한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쓰는 처방의 통처방인데 거기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결명자감 제간열하니 간의 열을 없애주니 목통 눈이 아픈 것을 치료하고 눈물을 거둬준다. 이게 눈물 누자거든요. 수루. 그 다음에 지비혈 코피. 이 코피가 사실은 옛날서부터 아주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어린이들. 근데 어르신네들이 가끔 코피가 터지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뇌에 가서 터질 이 열이 코에 가서 터진 거니까 실제로 코피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상기가 되니까 코에 가서 자꾸 피가 터지는 경우에는 결명자의 말하자면 차가운 기운으로 내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단지 결명자만 단방으로 해서 어디 가보니까 음식점에서도 결명자를 그냥 잘 끓이긴 잘 끓였어요. 근데 차갑게 내와요. 너도 나도 마시는데 양기가 떨어지는 어르신네들 저거 잡수고 좋을까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국에 결명자 끓여내오는 우리 요식업체 사장님 여러분 결명자 살짝 좀 볶아주세요. 그러면 부작용이 좀 덜할 것 같고 하초가 냉한 사람들은 옆에 생강차를 드시라고 하든지 혹은 결명자차를 드시지 말라고 하든지 경고문을 써주세요. 결명자차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어르신네가 오셨는데 결명자차를 일생 잡섰대요. 아니나 다를까 하초가 냉해가지고 맥주 한 잔만 잡숴도 설사가 나오시고 그런데 무조건 눈에 좋다고 그러니까 눈은 크게 손상은 안 입으셨지만 하초에 양기 떨어지면 뭐예요? 그러고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싫고 사람이요 양기 떨어지고 나면 우선 몸이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강원도선 환기가 낫지 결명차 차가 웬 망발입니까? 여러분들 차 하나가 여러분들을 죽이기까지는 안 해도 살금살금 사람을 망치게 하는 원인도 됩니다. 자, 국화 이제 가을이 들어서면서 국화 여러분들 이건 베개로 넣어서 좋고 국화와 결명자를 같이 섞어서 베개를 만들어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그 머리가 총명해지겠어요? 머리가 차지니까 제 기능을 한다는 얘기겠죠. 머리를 차게 하는 거니까 요새 자꾸 여러분들 그 무슨 새털 들어간 베개 같은 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나무 목침 같은 거면은 옛날 어르신네들 그 습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베개라든가 머리는 차게 해야죠. 그래서 국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이제 이 국화를 다 익은 걸 안 쓰고 덜 익은 국화를 따가지고 말려서 쓰는데 국화 이것도 왜 맛이 단맛만 있겠어요?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매운맛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옛날에 그냥 동의보감에 편하게 이렇게 써놓은 것뿐이지 모든 것은 여러분들 입맛은 냄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피부 접촉하는 모든 크림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지 이런 거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국화는 미감하니 국화는 맛이 달짝지근하니 제풍열하고 풍열을 없애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중풍에도 많이 쓰고 특히 두통에 우리가 많이 씁니다. 두현 머리가 어찔어찔하고 눈이 빨갛고 역시 이것도 눈물을 거두는 작용이네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으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바람만 불으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이런 분들 중에서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이 요거하고 요거를 쓰면 눈물이 거치는데 자꾸 찬바람 쐬면 눈물이 나오는데 이거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요. 특히 열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국화나 결명자가 듣죠. 몸이 냉한 사람들이 찬바람 쐬는데 자꾸 눈물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강차 같은 게 낫죠. 매사 여러분들이 음양관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보고서 아하 눈물 없어진다고 그랬네. 근데 이게 약성이 다 찬약인데요. 다 풍열을 없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따뜻하게 해주는 차는 생강차 정도죠. 대부분의 보면요 열을 없애주거든요. 열을 없애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무난하면서 여러분들이 복분자나 오미자 같은 것은 정력도 보충시켜주고 무난한 차는 오미자 같은 것입니다. 오미자를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는 거꾸로 써놨네요. 오미산원에 오미자는 약간 신맛이 좀 위주죠. 근데 따사롭네요. 모처럼 따사로운 게네. 몸이 냉해서 아이고 자꾸 눈이 막 찬바람이 부는데 자꾸 눈물이 나온다. 그럼 오미자차 드세요. 더 좋은 건 있는데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냉이씨를 구하셔서 쓰시면요 아주 찬바람에 눈물이 동하는 데는 끝내줍니다. 성명자라고 되게 어려운 말로 나오는데 동의보감은 있는데 막상 제약회사가 아니라 우리 건조합관에서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예, 그렇다고 뭐 종묘상회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냉이씨 받아서 잡수시면 더욱더 좋은데 오미자는 새큼하면서도 덥다 이거예요. 능지갈 갈증을 없애주죠. 신맛이 있으니까. 옛날에 조조가 저 산 건너에 매실이 있다 얘기하니까 군사들이 목이 마른 게 싹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상상만 해도. 하물며 직접 드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미산온의 능지갈 구수 오래된 해수. 저도 그래서 사실은 오미자 이런 거 들어간 거, 모과 들어간 거, 산수유 들어간 거 많이 마시고 계속 간지러운 자리에 들여다봤더니 95% 나섰습니다. 정말 이 해수천식 한번 오면 힘들더라고요. 우리같이 이렇게 수다 떨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가 바람기가 통해서 계속 나가기만 하지 저축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매운 거 좋아하지만 피하고 술도 가능하면 좀 신술 같은 거 먹고 오미자 같은 거, 산수유 같은 거, 모과차 같은 거, 유자 같은 거, 오렌지 주스, 음양탕 같은 거 계속 그런 쪽으로 먹어줘야지. 조금이라도 매운 거 목에 들어갔다 하면 다음날 강의를 못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 인체가 수시로 반응을 합니다. 오래된 해수 허로라는 건 이제 지쳐가지고 너무 허해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럴 경우에
말하자면 이건 이제 보하는 약이죠. 금수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폐, 신장 이런 것들이 진액을 주관하는데 진액을 주관하는 그런 장부들이 고갈이 되었을 때 쓴다. 그러니 이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보약은 저거 하나뿐이네요. 구기자차나 오미자차나 복분자차 이런 것들은 보약들인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뚱뚱한 사람은 오미자차 드시면 안 돼요. 오미자차가 저렇지만은 저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몸 안에 오히려 저축력을 강하게 살이 더 찔 확률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쪽을 선택을 하시고 요새 뭐 민들레차 같은 거 유행하고 그러는데 민들레차 조사해 봤어요? 민들레? 예, 빨리 앞에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고 가는 이러한 말 속에 여러분들 다 음양관이 있습니다. 민들레차 무조건 좋은데 그럴까요? 민들레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여러분들 개나리 씨도 약했어요. 개나리 꽃을 약은 별로 안 씁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뭐든지 그 맛과 향기에 따라서 쓰고 떨고 약간 달짝지근하더라도 쓰고 떨보면은 사하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식사를 한 후에 보조로 소화제로 좋죠. 오미자차 같은 것은 실제로 따뜻하면서도 신맛이고 오래된 해수에도 좋다고 하는 거 보면 이런 거는 보약이로구나. 그러면 깜짝 퀴즈. 둥글레차는 보하는 쪽일까요? 사하는 쪽일까요? 둥글레차 잡숴보시면 맛이 어때요? 떫은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둥글레차 우선 많이 드셔보잖아요. 둥글레차는 약간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과 양으로 볼 적에 뚱뚱한 사람한테 좋을까요? 마른 사람한테 좋을까요? 둥글레차. 그렇습니다. 마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종의 보약이에요. 둥글레차는 우리 한의학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둥글레차를 우리 한의학에서 둥글레차를 한의학 이름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약성가에 맨 먼저에 나왔는데 거의 하도 좋아서 황정이라고 그래요. 황정. 오죽하면은요 누르황자에다가 아주 에센스다 이거 에센스. 얼마나 좋으면요 근데 뚱뚱한 사람한테는 안 넣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99.9% 마른 사람들 허로 증상 허할 때 쓰는 거지. 둥글레차 뚱뚱한 사람들은 많이 잡숴야 입안이 미끌미끌해지고 구수하고 좀 담담한 맛은 있습니다. 좀 달짝지근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황정이라는 약을 쓸 적에는요 마른 사람한테 넣지 뚱뚱한 사람은 저 약을 뺍니다. 오미자 같은 것도 다 뺍니다. 그러니까 황정차, 둥글레차 하나를 드셔도 뚱뚱한 사람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차라리 좀 깎아내리는 쪽을 드세요. 민들레를 포공룡이라고 합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들레라고 하죠, 그냥. 민들레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역시 맛이 쓰군요. 맛이 쓰니까 아무래도 뭐든지 위에 있는 열을 좀 내려가게 하겠죠. 제식독, 식중독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소식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 같은 거, 소화 같은 거 없애는. 소종, 약성이 조금 독해요. 여러분들. 종기를 없애주고 괴라고 하는 것은 뭐 위궤양할 때 허를 꿰자거든요. 딱딱하거나 좀 허를 쓰는 이런 것들을 잘 봉합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결핵 같은 것도 없애주고 우리가 폐결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착각하지 말으세요. 여성들의 유방에 생기는 걸 유방결핵이라고 그러거든요. 딱딱하게 생긴 거를. 그래서 몸 안에 뭔가가 종기, 그 다음에 뭔가가 허른 거, 뭔가가 딱딱하게 생긴 거, 뭐든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응결이 된 거, 이런 것들을 없애준대요. 그러니까 민들레 차가요 그렇게까지 보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이 좋은 사람들은 뚱열 체질에 좋습니다. 뚱열 체질에. 물론 우리 만들어내는 식품 회사에서는 많이 걸러서 큰 부장력에 만들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저들이 포공룡이라고 하는 민들레,
민들레를 우리가 약으로 쓸 적에는요, 원래 종양이라든가 속에 궤양이라든가 종기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금은화라고 하는 약하고 꼭 같이 섞어서 조금 약간 유독한 성분이 있는 것을 배농시킬 때 쓰는 약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민들레 차가 지금 유행해가지고서 마구 돌아다니지만은 실제 약성은 우리 한약에서 쓸 때는 이와 같이 유독성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들레 차는요, 뚱뚱하고 열이 있는 사람들에 맞죠, 마르고 찬 사람들, 특히 종기 생길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작용이 없습니다. 민들레차 지금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건 많이 약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섞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민들레를 그냥 단방으로 먹으면 더 좋겠네 착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이 중요한 우리 한방의 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방이 아주 적으면은 방이 아주 적으면은 효과가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적을 숫자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방다이 효소하고 이게 효과 효자입니다. 방소이 효다하고, 방이 적을수록 효과가 많고 거꾸로 방다이 효소입니다. 왜냐하면 방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포공용 하나만 갖다가 쓰게 되면 그 효과가 굉장히 많은 대신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유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약을 쓰는 걸 기피하고 있어요. 많은 약을 쓰는 거를 후세방파, 우리 동의보감파, 허준선생파라고 하고, 방을 조금만 갖다 쓰는 걸 상한론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여섯 개만 쓰는 옛날에 무시무시한 선조들이 쓰던 처방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몰라도 좋으니까, 안 나서도 좋으니까 더하게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를 갖다가 이렇게 단방으로, 특히 이렇게 유독한 것 같은 거는 단방으로 쓸 적에는요, 10번, 20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단방으로 써도 그냥 괜찮은 정도는 체질을 봐서, 오미자 같은 거는 조금 마른 사람, 뭐 이런 것들은 좀 뚱뚱한 사람, 이런 음양을 갈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배사의 음양, 그리고 기의 승강부침, 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항상 후박이라는 게 있다는 거. 기에는 승, 강, 올라가고 내려가고 뜨고 가라앉고, 그 다음에 맛이 좀 두툼한 게 있고 맛이 엷은 게 있다는 거. 이런 게 이게 주관적인데 이 약성과 일일이 다 있습니까? 같은 치즈를 먹더라도 요새 뭐 시금치 치즈도 나왔더구만요, 뭐 당근 치즈도 나왔더구만요. 같은 치즈를 보더라도 그냥 치즈는 좀 맛이 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맛이 좀 박하잖아요. 열잖아요, 맛이 엷은 거. 그 다음에 어떤 걸 먹으면 기가 뜨는 게 있고 기가 가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육군을 청정히 하여 여러분들의 본심을 깨끗하게 하고 선입견 없는 마음으로 음식을 잘 한번 맛보게 되면 그 가운데 5행뿐이 아니라 50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 감별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혓바닥, 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약상 공부시켜갖고 컴퓨터가 와인 감별사를 합니까? 자, 저한테 오늘 모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과 나누는 단순 요리사,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을 나는 비법 하나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짱깨들이 쓰는 중국 요리인가요? 네? 단순 요리사, 여러분들 외찐 요리사 시간입니다. 김영경과 같이 하는 단순 요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름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고요? 개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 감기 여러분들 분명히 걸립니다. 특히 물속에 갔다가 오는 어린아이들, 코에서 재채기 나옵니다. 저거 뭐 양방에서 나오는, 선전에 나오는 갖다 먹여? 우선 음양탕부터 한번 먹여보세요. 그런데도 기침이 나올락 말락에 오미자차 괜찮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널린 것이 약입니다. 단순 요리사가 제공하는 여러분들의
여름 감기 그리고 가벼운 기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집마다 요새 전자레인지가 없는 집이 없는데 사실은 전자레인지가 없어도 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후라이팬 기름 없어도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를 가시든지 웬만한 슈퍼에도 여러분들 귤 한 개 없는 집이 없어요. 귤. 아니 귤 없는 집이 있어요. 귤. 이 귤은요 여러분들 내버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귤이 빨간 부분은 귤홍이라고 하고 안에 껍질의 하얀 부분은 이거를 하얀 부분을 귤백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래서 우리 약성계 보면요 이 하얀 부분까지 같이 쓰면은 안에 있는 건 잊어먹고요. 우선 안에 있는 건 잊어먹고 귤 껍질만 하더라도 빨간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 하얀 부분을 싹 제거했다가 빨간 부분만 잘 건조시켰다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려 잡수게 되면 원래 담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귤 진피라고 하는 오래되면 진피라고 하는데 담을 우리가 없앨 때는 빨간 것을 취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중에서 밥맛이 없고 이상하게 애가 살이 좀 안 찐다 그러면 하얀 부분을 플러스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약성가에 보면은 비장을 조화롭게 하려면은 이 유백이라는 말은 머무르게 하느라 내버려 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비유백 하얀 부분은 그대로 머무르게 해 내버려 둬 그냥 하얀 부분까지 다 합쳐서 같이 따끈하게 잘 달여가지고 거기다가 찬물 조금 부어서 음양탕으로 귤피탕을 드리면 어린아이들 중에서 밥맛이 없고 살이 잘 안 찐 애들은 하얀 부분을 꼭 기필코 뚱뚱한 애들은 하얀 부분을 기필코 없애주고 기필코 마른 애들은 하얀 부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하얀 부분을 남겨주면 비장을 조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빨간 부분 담취홍이거든요. 나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빨간 부분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 담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더군다나 깜짝 선물 여러분들 허리를 자꾸 삐는 분 공복에 생맥주나 찬 음료수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귤피 일물탕 귤 껍질을 뚱뚱한 사람들은 빨간 부분만 마른 사람들은 다 합해서 귤피 일물탕을 따끈따끈하게 끓여서 찬물 부어가지고 음양탕으로 드시면은 척추염조에 요새 왜 이렇게 허리 삐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척추염조에 끝내주는 약으로 동의보감에 써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처방이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죠. 귤피일물탕. 그런데 웹진 요리사가 오늘 권유하는 것은 귤 껍질이 아니라 귤 껍질은 이제 여러분들 서비스로 일러드렸고 귤 안에 내용물만 여러분들 게으르게 껍질은 벗어서 나중을 위해서 말려줍니다. 가위질도 귀찮으면 저 구석에다 던져두세요. 만약에 벌레가 와서 먹어서 하얀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진피라고 그래서 오래될 진짜 묵을 진짜 해가지고 한약방에서는 더 좋아합니다. 한의원 더 좋아합니다. 오래될수록 향기가 더 난다고 그래서 육진양약이라 6가지 진짜가 들어간 약 중에서 오래될수록 좋은 약 중에서 진피가 최고예요. 그래서 진피예요. 원래는 귤피인데 진피라는 건 원래 없는 말인데 오래될수록 좋다 해서 진피입니다. 그래서 진피 안 들어가는 약이 있어요. 웬만한 한약 처방에 진피 안 들어가는 약 없습니다. 귤 내용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렌즈에다가 넣으십시오. 근데 귤 내용물만 넣으면 너무 딱딱해서 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요거를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귤 껍질을 적당히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귤을 갖다가 안에서 푹 익히세요. 따끈따끈하게 익히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후라이팬에다 익히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벗겨서 잘 놔둬도 좋고 나중을 위해서 혹은 안에를 좀 찐득찐득하게 마른 분들이 특히 마르고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여름철에 갑자기 냉수,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수영장 가서 오싹오싹 춥다 할 적에 귤 하나를 통째로 익혀가지고 후라이팬이나 혹은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다가 잘 익혀가지고 귤 통째로 하나 뜯어 잡숴 보세요. 깜쪽같이 웬만한 기침과
감기가 예방이 됩니다. 여름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겨울철에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외친 요리사가 권유하는 단순 요리 겸 예방책, 오늘은 귤 일물탕도 아니고 귤 익혀 먹기탕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생각난 대로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단순 요리 비방, 예를 들면 콩나물밥의 비방 등등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